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배던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배던 기자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지난 일요일 역대 최다치 1000명대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또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요.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저도 오늘 스튜디오에 나가지 않고 전화통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예.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80명으로 집계됐고요. 월요일이었던 어제 718명으로 쭉 줄어들었다가 오늘 다시 900명대에 육박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평균이 802명 꼴인데 예.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이 일평균 774명, 그러니까 대부분입니다. 예. 근데 이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지역 발생이 800에서 1000명, 또는 더블링, 2배로 늘어나는 이런 급격한 증가 시인데 이 기준에 근접하는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역별로는 충남 당진의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가 102명으로 급격히 불어났고요. 경기 시흥시의 한 요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총 18명 됐고 경북 안동에 있는 복지시설에서도 12명이 확인됐습니다. 예. 2.5단계로 거리두기를 상향시킨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까요?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단계에서도 큰 효과가 없었고 지금 계속 오히려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2.5단계 효과가 아마 한 일주일 내로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도 좀 나아지지 않는다면은 아마 결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로 지금 보입니다. 결단이란 것은 3단계입니까? 예, 맞습니다. 최후의 수단이다 이런 얘기도 정부에서 한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최후의 수단인데 오늘 사실 또 당정이랑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회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의 경우 3단계를 올리자라고 또 오늘 강력하게 대차 의견을 냈고, 이낙연 대표는 즉답은 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에다 좀 이야기를 전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론 3단계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정부의 설명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병상도 부족하다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지금 된다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증 환자의 병상 확보도 비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시 온라인 브리핑에 따르면은 서울시 내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총 77개가 있는데 지금 2개만 남은 상태입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고 또 이제 좀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환자들은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틀 이상 대기 중인 확진자도 1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런 입소 지연에 대해서 자치구의 생활치료센터 개소 준비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부터 이 무증상 확진자들의 경우 입소가 좀 지연이 되고 있고 이틀 이상 대기자가 11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서울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상급 종합병원 2곳에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3개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하고, 또 이 회복기 전담병원이라고 해서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 상태가 호전되고 또 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는데 기저질환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이런 회복기 전담병원으로 옮겨서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좀 중증 환자 병상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검사 숫자를 보면은 지금 올해 초는 10,000명 이렇게 하루 했는데 최근에 4만 명까지 하루에 검사를 하더라고요. 검사 숫자가 많아지면 확진자도 많아지는 것도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거 당연한 거고요. 또 이제 수도권의 임시검사소가 어제부터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0여 곳이 먼저 설치가 돼서 어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무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도 가서 바로 그냥 검사를 익명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어제 첫날이었던 어제도 한 5천여 명 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또 앞으로 이제 수도권은 서울역이나 강남역을 비롯해서 한 150곳으로 임시 선별검사소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인데, 또 정부가 내년 1월 3일까지 3주 동안 대대적으로 선대검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증상이 없으셔도 또 많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다고 해서 당연히 그 검사를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선제적으로 검사 숫자를 늘리는 게 오히려 낫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던데 서울역에서도 하고 있고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줄이 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좀 늘려가고 있을 상황이고요. 예. 일단은 뭐 이렇게 휴대폰 번호만 제공하면은 익명으로 그러니까 정보가 남지 않고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불안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역학조사 관계, 그러니까 뭐 확진자랑 같이 있었다, 밥을 먹었다 이런 거랑도 전혀 상관없이 예.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좀 줄이 길더라도 불안하시다면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예. 백신 도입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이나 정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정세균 총리가 오늘 백신 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를 했어요. 거기에서 선구매한 백신이 내년 1분기부터 제때 예. 도입돼서 차질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면밀히 계획을 세워 준비해 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제 뭐 영국과 미국이 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언급을 하면서 또 우리의 백신 도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서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백신 확보부터 접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지금부터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 도입이 차질이 없겠다라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사실 그 야당을 중심으로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예.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오늘도 뭐 K 방역을 자랑하다가 뭐 K 장례를 홍보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까지 나왔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 범부처 회의체를 가동을 해서 전 정부 부처가 총력 대응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의지를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가 일찍 출범했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공수처 비판론을 일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를 주재하고 이 공수처법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일단은 국무회에서 통과한 것을 두고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이 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추석이 될 것이라고 높게 예. 평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공수처 논의에 물고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전 정부를 언급했는데 뭐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 김대중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 예. 뭐 노무현 정부의 공수처 입법 등을 차례로 열거를 하고 역사적으로 당위성이 있는 거다 공수처가 이런 걸 강조를 했고 또 공수처의 의미 중에 하나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는 것을 내세웠는데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스스로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제대로 된 개혁도 이뤄지지 않은 탓에 폐해가 작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발언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또 이제 윤석열 총장 등교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의 상황인데, 이게 이제 검찰 개혁과 또 그것을 반발하는 검사들의 갈등 구도라는 것을 좀 강조한 메시지로 풀이가 되고, 뭐 쉽게 말해서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에 다시 한번 오늘 힘을 실어준 그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또 최근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눈길을 끈 대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발언을 좀 살펴보면은 이 공수처가 독재 수단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이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건데 어떻게 독재랑 연결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한나라당도 공수처를 2004년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 공수처를 주장했고 자신도 2012년에 공수처를 공약을 했었다. 근데 이제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가 됐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발언이었는데요. 공수처 출범의 좀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아무래도 전 정부의 어떤 오늘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를 지적하는 메시지로 풀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이야기에 야당도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예, 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뭐 취임 당시에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이 무소불위 공수처 괴물기관의 탄생을 축하한 건 김대중 정신을 버린 것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윤희석 대변인도 공수처를 이제 법까지 개정하면서 공수처장을 정권의 입맛대로 지명하려 하면서 어떻게 이게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느냐 자가당착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또 뭐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우리 유승민 전 의원도 비판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이게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야당에서도 이미 한 거 아니냐라는 그 언급을 꼬집으면서
어떤 야당 정치인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공수처를 주장했느냐. 지난 정부의 공수처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죠. 있었다면 오히려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도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환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검찰보다 더 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공수처를 힘으로 밀어붙여서 자신들이 믿는 사람들로 공수처를 채워서 청와대 게슈타포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좀 맹비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승리가 사실상 공식화됐다면서요? 짧게 짚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현지 시간으로 14일이고요.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해서 대선 승리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사실은 이 미국 대선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선거인단 투표라는 게 형식적인 절차로 그동안에 취급이 되었습니다. 11월 3일에 미국 국민들이 투표한 게 사실상 이제 결론이 난 건데 사실 올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소송전을 이어오는 바람에 오늘 이 선거인단 투표가 좀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졌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연방 대법원의 소송에서 패배한 데 이어서 오늘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패배가 확정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기 전략이 사실상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